얼마 전 개인 사업자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고객으로부터 매출이 급증하는 바람에 성실 신고 확인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성실 신고 확인 제도란 무엇이며 이럴 경우 사업소득세가 많이 증가하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 나레이터가 읽어드린 것처럼 매출이 좀 많이 증가해서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구조들을 공부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 잘 돌이켜보면 사업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사업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계속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기본 계산 구조를 보면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죠. 그래서 이제 사업소득 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식구들을 고려한 종합소득공제를 뺍니다. 그럼 과세표준 과표가 나오죠. 여기 세율을 곱합니다. 삼출세액이 나오죠. 다시 여기서 이제 세액공제 감면을 빼고 미리 냈던 기납부를 빼고 나면 자진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조에서 식구들을 고려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감면은 워낙 제한적입니다. 갑자기 식구가 느는 것도 아니고 세액공제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자분들이 탄로할 때 쓰는 방식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출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이걸 탄로해서 매출을 축소신고하거나 가짜 경비, 전문용어로 가공경비를 넣어버리면 매출은 소익금액은 줄고 필경비는 늘기 때문에 세금이 줄겠죠. 그런데 여러분 일부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세금을 매출 축소와 가공경비 선입으로 탄로하는 것을 이미 과세당국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세당국이 모든 사업자를 다 세무조사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예 제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고소득 자영사업자만이라도 성실하게 신고를 유도하려고 공인회계사 세무사분들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지 않습니까? 이 대행해 주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분들이 일하는 회계법인, 세무법인한테 자, 이제부터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만들어라. 이거를 첨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안 둘게. 뭐 이런 식의 제도를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리한 제도를 만든 겁니다. 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이 이 개인 사업자 매출이 좀 많은 분들의 장부를 열심히 뒤져가지고 매출을 축소하거나 가공경비를 넣는 그런 일이 있나 먼저 살펴보고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를 성실신고 확인서에 표시해서 나한테 제출해. 이런 식으로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2011년도에 도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10년 좀 넘은 그런 제도라고, 10년 넘은 제도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한 15만 명쯤 대상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소득 자영사업자라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업종별로 그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크게 세 가지 업종으로 나눴고요. 가장 위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나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같은 것들은 현재 기준 5억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 게요. 이 5억 원이란 거의 의미가 혹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이 수익금액 매출에서 경비 비용을 뺀 남은 이익금의 개념인 사업소득 금액인 줄 알고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을 여러분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간 수익금액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을 쭉 집계했더니 이 5억이 넘는 겁니다. 이 업종들이. 부동산 임대 같은 것들이. 그러면 올해 신고할 때는 성실신고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신고하는지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업종을 봤더니 제조업, 흔히 말하는 공장들이죠. 그 다음에 음식업, 음식 숙박업, 운수나 출판, 방송업 같은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10억 원이었다가 2018년부터 7억 5천만 원으로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이 7억 5천만 원이 더 줄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부가 과세당국이 더 낮추는 거를 안 한 상태인데 말을 바꾸면 맨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향후에 이 기준 금액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에 여러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그
을 보시면 업종이 농, 임, 어업, 광업과 도소매, 흔히 도소매가 제일 많겠죠? 마트라든지 인터넷 쇼핑몰 이런 데들은 매출이 15억 원인 겁니다. 이렇게 5억 원과 7억 5천만 원과 15억 원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고객들이 지금 여기 열거한 업종에 딱 매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과 업태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께 업종과 업태를 질문을 하신 다음에 그 메모했다가 국세청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서 인터넷에 조회하면 금방 번호가 나오죠. 전화 걸어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번호를 누르면 종합소득세 몇 번 누르시오? 그거 누른 다음에 세무공무원이 나오면 상담원 인원이 나오면 이 업종 업태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금액이 얼마냐? 라고 질문을 하면 친절하게 전화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 금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5억 원, 7억 5천만 원, 15억 원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세무 전문가 아닌 분들은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매출이 많은 분인지 이런 분들이. 자, 제가 이해 편의상 중간 박스에 있는 음식 숙박업, 음식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고객이 음식점을 하시는 겁니다. 좀 맛집이라고 동네에서 조금 이렇게 알려진 집이에요? 자, 그랬다면 7억 5천만 원을 한번 12로 나누어 볼게요. 12개월이니까. 그럼 6천 몇백만 원 정도 한 달 금액이 나올 겁니다. 한 달에 여러분 6천 몇백만 원 돈을 번다 가정을 하면 어떤 이제 식당들, 음식점들은 연중 무휴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주 6일 기본적으로 영업을 하고 하루 정도밖에 안 쉬지 않습니까? 그럼 주 6일로 나눠 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나. 6천 몇백만 원을 자, 한 달 주 6일, 한 달 4주니까. 여러분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음식점이 200만 원만 좀 넘게 매출을 일으키면 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터넷 쇼핑몰이나 마트 같은 경우에 매출이 더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금액이 엄청 커 보이지만 그렇게 엄청 큰 금액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업종 불문하고 조금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금액이 근접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금액에서 우리 앞에서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경비를 뺀단 말이에요. 원가가 들어가거든요. 원가를 빼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이익 금액은 그렇게 안 큼에도 불구하고 성실, 신고, 확인 대상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맨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기준 금액이 향후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객 중에서 좀 장사가 좀 잘 되는 분들은 성실 신고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천천히 시간 두고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실 신고 확인 대상이 된다면 뭘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이미 제가 앞전에 도입 부분에서 이 제도 자체가 매출을 줄이거나 가공경비를 집어넣어서 비용을 늘리는 걸 잡기 위한 제도라고 했죠. 그래서 크게 매출 누락 여부를 회계사나 세무사가 검토해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비용 쪽을 줄이는 걸 봐야 되는데 먼저 매출 누락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무사나 회계사가 주요 메인 매출처를 검토를 하고요. 유형자산 보유 내역 같은 것들을 검토해서 무슨 사업하는지를 먼저 세무사 회계사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매출을 누락했나 안 누락했나 그런 감을 잡아라 그런 제도인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세무사 회계사분이 실제 그 고객의 가게 매장을 나가서 그 사업장을 뭐 감사하면서 공인회계사가 외부 회계 감사하듯이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회계사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만으로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매출의 누락 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공비용 계상 여부는 생각보다 세무 전문가들이 잡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는 과세당국은 한 건당 3만 원을 넘는 거래라면 적격 증빙, 적격 영수증을 갖추라 라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무사 회계사분들이 이제 기장을 대신 해준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장부를 만들 때 간편장부가 됐던 통상 이제 규모가 되는데 다 복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로 이제 차변대변 프로그램 입력을 할 때 그 사업자분께서 나 이만큼 비용 썼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썼다고 믿고 비용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관련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적격 증빙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가 됐던, 신용카드 영수증이 됐던,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됐던, 여러분 참고로 우리 일반 개인이야 현금 영수증 할 때 돈 주고 전화번호를 부르지만 사업자분들은 돈을 주고 현금을 주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르면 사업자용 현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런 정규 증빙이 없으면 비용 처리가 안 돼요. 참고로 인건비를 주는 경우에는 그 카드를 긁고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통장에 입금하기 때문에, 자, 일한 직원들한테 월급을 준 다음에 국세청에다가,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 주민번호 몇 번, 주소 어디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월급 받았다라는 급여 지급 내역, 전문용어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국세청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비용 처리 안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이 다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사업자분들이 실제 증빙도 없는데 너무 세금이 많으니까 그냥 가짜 경비 넣어달라, 가공 경비 넣어줘 라고 말하면 일부 세무사분들은 성실 신고 대상만 아니라면 조금 가공 경비를 넣어서 신고해 준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그 고객이 성실 신고 제도에 해당한다면, 또 한편 성실 신고 금액이 아니고 성실 신고 금액에 근접한 금액으로 자꾸 매출이 늘고 있다면 그러한 가공 경비는 절대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용 차량 수를 고려해서 과다 계상한 주입이, 예를 들면 식구들 자동차에다가 내 사업용 카드로다가 결제해서 주유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보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업용 계좌를 검토를 하죠. 사업을 하다 보면 과세장국에다가 내가 이 통장에서 돈 받고 이 통장에서 경비 주고 이 통장에서 월급 주고 하는 그 통장, 이걸 전문용어로 사업용 계좌라고 부릅니다. 이걸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 계좌를 세무사 회계사가 쭉 훑어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의심되는 게 있을까봐. 자, 또 한편 가족과의 거래 내역을 또 검토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비용을 높이려면 가족한테 뭔가 가짜로 산 것처럼 처리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일하지 않는 내 배우자나 가족들한테 월급을 줘서 비용을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매출의 누락과 가공비용의 계상을 잡아내라고, 자, 신고할 때 그냥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성실신고 확인서를 세무사회계사한테 만들도록 제도를 만든 거죠. 자, 만약에 이 세무사회계사가 알매도 불구하고 가짜로 이거를 부실하게 확인해서 세금을 줄이게 되면, 그게 나중에 밝혀지면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징계가 내려져서 심지어는 영업 정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세무사 회계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 금액 얼마였습니까? 5억 원, 자, 7억 5천, 15억 원을 넘거나 근접한 매출이 나오게 되면 세무사 회계사분들은 자, 함부로 막 신고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구조라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이 사업자분들은 세금이 왜 늘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출의 누락은 알기 힘들지만 가공 비용을 거의 계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갑자기 비용의 비중이 확 덜 늘어나는 거죠. 매출 대비 비용의 비중이 작은 거죠. 사업소득 금액이 더 많은 비율로 나오겠죠. 그래서 세금이 느는 겁니다. 자,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이게 바로 신고 절차인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올 한 해 사업을 해서 매출을 일으켜서 12월 말 딱 끝나고 정산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금액 세 가지 기억하시라고 했죠? 5억 원, 자, 7억 5천, 15억 원을 넘게 되면 다음 연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성실신고를 확인할 세무사나 회계사를 선임해서 일단 국세청에다 보고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특별한 일 없으면 그동안 내 사업소득세를 신고 대행해준 세무사 회계사분, 그분들을 선임해서 신고하겠죠. 그런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래는 일반적인 사업자분들이 5월달 한 달인데 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바쁘다 보니까 5월달과 6월달 2달 만기를 줘서 이 기간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실 신고 아닌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5월에 신고하는 거고요. 성실 신고되는 분들은 6월 달에 신고하는 게 현재 실무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성실 신고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 신고 확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세무사 회계사가 돈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기장료 이외에.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비용을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나중에 사업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 공제에 좀 넣어줘서 세금을 줄여줍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좀 앞전 케이스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사업자분들은 근로자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실 신고를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의료비랑 교육비를 공제해주는, 세액 공제해주는 그런 혜택이 추가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로 이 그림이 성실신고 확인서의 양식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첨부되는 서류를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 자, 주요 항목 명세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뭐 거기에 성실신고 확인, 뭐 특이사항, 기술세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출을 누락했다거나 비용을 가공 계산하게 되면 그 내용들이 여기 보고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참고할 게 바로 소규모 법인의 성실신고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은 법인을 대상으로 설명드린 걸까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드린 걸까요? 기본 전제가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 사업자처럼 성실 신고를 해야 되는 두 가지 법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성실 신고 확인 대상인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3년간은 법인이지만 개인처럼 성실 신고를 하라, 그런 내용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국세청이 보기에는 개인 사업자로 성실 신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꾼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의심하는 거냐? 너는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법인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너 못 믿어. 자, 법인으로 바꾼 이후에도 3년간 성실 신고를 해라. 이렇게 제도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요. 따라서 아까 공부했던 5억 원, 7억 5천, 15억 원을 넘겨서 성실 신고가 된 다음에 법인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법인으로 바꿀 거면 미리 그 금액 넘기 전에 바꾸는 게 좋을까요? 그 금액 넘기 전에 바꾸면, 자, 3년간 법인 전환 후 성실 신고를 안 해도 되겠죠? 따라서 법인으로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바꿀 계획이 있다면 성실 신고 금액 넘기 전에 하는 게 좋겠죠? 자, 또 하나. 첫 번째, 해당 사업자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 사람은 미만이요. 그러니까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5명 미만이란 말의 의미는 4명부터 말하는 거죠. 직원이 1명, 2명, 3명, 4명 있고요.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지분을 다 합쳐서 지분율이 50%를 넘고 그 업이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부동산 임대나 이자나 배당 같은 이런 불로소득에서 나오는 비율의 합계가 70%가 넘는다면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법인은 법인이지만 성실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2018년부터 시행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마지막 정리, 영업의 활용 팁이죠. 자, 성실신고를 위반하게 되면 세금의 5%를 가산세로 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금액 관리를 잘 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내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에 사업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내용들 강의 드린 적이 있죠. 이 내용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법인 전환을 필요하면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 뒤쪽 케이스에 가시면 법인 전환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매출이 많으신 개인 사업자분들에게 적용되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케이스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